그 전에 뭐 했죠. 다른 운동도 하셨었던 거예요? 전역하고 막 직후라서 약간 그런 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극한. 완전하게 둘은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말로 발발발발 거리면서 뛰더라고요. 뭐 저도 납득할 수 없고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지만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흔드니까 이게 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또 특별한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또 국내 유일한 트레일러닝 프로 선수 김지섭 선수를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노스페이스 애슬리트 팀 트레일러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트레일러닝 선수라고 네. 한다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히 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트레일러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선수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뭐 누가 약간 부정할 수 있나요? 너무 격차가 다른 탑 티어의 지금 선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트레일러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트레일러닝을 한 지는 이제 한 10년, 12년? 한 12년 정도. 그 전에 뭐 했죠. 다른 운동도 하셨었던 거예요? 다른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경력은 전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무하고? 네. 아, 뭐 어렸을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셨던 적이 없으시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 트레일러닝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계기란 건 사실 크게 없었고 이제 군 생활을 특전사에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의 엘리트 커리어가 그곳의 특전사에서 4년 동안 근무했던 게 저의 엘리트 커리어가 아니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일단 그곳에 군생활 하다 보면 일단 6개월 이상은 야외 훈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에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커리어가 저를 좀 경쟁력 있는 트레일러너로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럼 로드러닝은 하지 않으셨던 거고 트레일러닝부터 거의 시작을 네, 했던 네. 건가요? 전역 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이제 그때 저런 거 있었어요. 이제 사막 마라톤이라고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인데 동안 250km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기간에 나눠서 달리는 대회인데 그거 한번 참가해 보고자 해서 참가를 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그런 거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막 극한, 네, 한계를 뚫고 막 이런 도전. 거에 네, 전역하고 막 직후라서 약간 그런 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위를 원하고 기록을 원해서 간 건 아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3위를 한 거죠. 나도 한번 전문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전문적으로 해보면 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트레일 러닝에 좀 빠져들게 된 거죠. 네네네. 그렇게 시작한 게 네네. 처음부터 뭐 잘 달리시진 않으셨었던 전혀요. 거죠? 전혀 네.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산을 많이 좋아하긴 했었죠. 그러면 뭐 좀 어느 정도 뭐 좀 변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운동을 해오는 시기에? 변천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네.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트레일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장거리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100km, 100마일 이런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이런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메인 대회가 100km, 100마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당시에도 저는 해외 대회를 많이 참가를 했지만 단순하게 저는 완주를 했었던 거죠. 거의 걷고 뛰기를 반복해서 부상 입어가면서 그게 저는 트레일 러닝을 하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완주를 한 것 같고 다치는 게 굉장히 영광인 건 줄 알았던 거죠. 잘못했던 거죠, 사실. 네, 그렇게 이후에 나서 이제 트레일 러닝을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걸 좀 더 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갔던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대회들이 생겨나고 트레일 러닝이 좀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전만 해도 사실 많은 대회가 없었잖아요. 대회가 별로 없어요. 대회 크게 없었잖아요. 접수를 시작해도 지금은 막 접수령을 넘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었고 코스도 자주 바뀌고 해서 사실 그 기준점이 없었었죠. 그렇죠. 네, 기준점이 없어서 내 실력이 어떻다 이런 걸 사실 제가 판단하기도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회가 연차도 막 이제 10주년 맞는 대회도 있고 연차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를 좀
계속 똑같은 코스를 굳혀가는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아 내가 좀 나아졌구나, 내가 좀 성장했구나 라는 걸 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트레일러닝 분야에서 좀 이름을 알리게 된 어쨌든 입상권에 포디움에 올라가는 주자가 된 건 어느 정도 시기였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조차가 사실 크게 없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편이었는데 UTMB 인덱스, 이트라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인덱스는 거기서 이제 협회에서 이 선수가 완주를 하면은 이 점수를 부여해줘요. 너는 몇 점, 이 기록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주는 거죠.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점수를 부여해주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저도 실력이 향상되고 대회를 많이 참가해보고 많은 선수를 경쟁해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들과 견줄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뒤로는 이제 해외에서는 엘리트 대회에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쯤에? 네, 코로나 이전에 좀 알게 됐죠. 네네. 또 기록도 어느 정도 순위권에도 계속 들어오게 네네네. 되고 인덱스도 계속 쌓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트레일러닝 잘 모르고 있었던 시점에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김재 선수를 알게 됐어요. 네네. 동아 마라톤에서 그냥 나와서 우승을 바로 딱 해버리는 거 보고 헉, 이분 뭐냐고 저는 그때 좀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네. 나 그전에도 뭐 되게 잘 뛰는 분이 있었다 얘기는 들었었는데 로드러닝에서는 이렇게까지 뭐 잘 뛰시는 분이 계실 줄 몰랐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갑자기 로드로도 뛰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트레일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많은 수많은 부정적인 의견에 되게 저항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닌 일단 기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과거부터 했었어요. 이걸 한 번에 딱 마음 먹고 한 건 아니고 이걸 빌드업을 한 거죠. 계속 오래전부터 빌드업을 해서 아 이때쯤이면 내가 다시 이 마라톤을 좀 준비해서 하면은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저도 했었던 오해고 흔히들 하는 오해가 로드러닝은 사실 스피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트레일러닝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은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드에서는 좀 불리하다. 약간 이런 편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딱 깨버린 그런 케이스라 갖고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로드러닝에서의 그 스피드를 어떻게 이렇게 좀 유지하게 된 건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둘은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트레일 러닝이 로드 러닝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로드 러닝이 트레일 러닝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실 잘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역에 올라선 뒤로는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좀 부딪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부딪히는 게 많아서. 근데 저는 일단 트레일 러닝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장거리 능력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장거리를 위해서 LSD를 하거나 이런 시간에 다른 훈련을 저는 좀 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시간에 저는 스피드 훈련을 조금 더 할 수 있다거나 트레일 러닝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근력이라던가 로드러너가 가질 수 없었던 오르막에서의 능력, 내리막에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장점을 살려서 로드러닝에 좀 최적화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그래서 좀 더 그게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이제 또 궁금한 게 어쨌든 트레일 러닝에서 강점을 보이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걸 로드러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훈련의 뭐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었나요? 방법 같은 건 없었고 저의 단점은 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모습을 찍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달리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케이던스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속된 말로 발발발발 거리면서 뛰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 와 내가 이렇게 뛰었다고?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13년도에 이제 중계차의 모습에 제 모습이 잡혔는데 와 내가 이렇게 뛴다고? 무스강스럽게 뛰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는 트레일 러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법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주법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케이던스에 탄력까지 주면 조금 더 보폭이 길어진 상태에서 케이던스까지 높일 수 있으니
조금 더 빠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좀 저의 후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뒷근육을 좀 강화시키면 오히려 탄력도 증대시킬 수 있고 저의 케이던스 주법을 조금 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동아 마라톤 때 케이던스가 얼마나 나왔던 거예요? 한 220 넘게 나오더라고요. 한 221, 평균 221.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시계로 보는 거기, 시계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진 그렇죠, 않은데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케이던스는 똑같은데 보폭이 약간 평균 보폭이 3cm가 늘었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시계상 수치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한 3cm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 제가 원했었던 최적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풀코스가 그럼 동아 마라톤은 몇 분으로 우승하셨던 거죠? 2시간 23분 4초? 네. 그러면 페이스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죠? 330이 2시간 29분이니까 320 정도 페이스가 나올 건데 거의.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저는 분명 전광 그 시계를 보고 들어갔을 때는 2시간 22분대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도착하니까 그게 저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5초가 플러스가 돼 있더라고요. 엘리트 선수들이랑 다 같이 출발했는데 다 같이 출발했는데 분명히 들어올 때는 제가 50초대를 54초인가 53초를 보고 들어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초수가 5초인가 6초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나중에 듣긴 들었는데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항의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거는 뭐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뭐 항의하고 그럴 것도 없었고 그냥 수긍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네. 레이스가 뭐 어떤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레이스 하는 중에? 계획대로 됐던 거예요? 계획대로 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 혼자 집중했습니다. 네, 저 혼자 집중을 했어요. 레이스는 어떤 뭐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다던가 아니요, 어떻게 그런 운영해야겠다.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누구랑 같이 경쟁하는 거는 사실 그게 저한테 맞는 레이스 스타일은 아니고 무조건 저한테만 집중해서 누구 뒤에 쫓아가지도 않았고 누구 뒤에 붙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오로지 저한테만 딱 해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페이스를 쭉 유지해서 갔던 건가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같은 페이스죠. 아.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내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중간에 뭐 선수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달라졌겠죠. 근데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끝까지. 네, 끝까지. 와, 진짜 어쨌든 풀코스를 뛰면 이게 아무리 뭐 훈련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30km부터는 조금의 이제 페이스 저하가 오던가 뭐 이런 그런 좀 험난한 과정들을 좀 겪게도 타점도 계속 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게 분명히 좀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리스펙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뭐 그럼 뭐 동아 마라톤에서 좀 더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나요? 저런 건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은 좀 다른데 15, 20km 정도까지는 사실 그 암묵적으로 본인이 좀 맞는 페이스들이 그룹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룹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25km 이후에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페이스가 좀 갈려서 떨어지고 갈 사람 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딱 붙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뒤에 딱 붙는 사람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사실 누군가는 전략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게 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핏발기. 네, 이게 누군가 뒤에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흔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따라서 지그재그가 가는데도요? 네, 지그재그 그래도 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그냥 페이스를 조금 올리니까 떨어지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바로 경쟁이구나. 이런 게 끝나고 나서는 저는 다 이해해요. 저는 다 이해하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저는 그게 뭐 개인의 전략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레이스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게 약간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스는 하진 않지만 이게 되게 승부의 세계는 경쟁의 세계는 진짜 치열하고 냉정하구나 라는 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었죠.
그렇죠. 네. 트레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혼자 뛰시니까. 네, 혼자 하는 레이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리 처음에 시작해서 똑같이 들어올지 한정 그 중간에 페이스가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러진 않는데 왜 딱 뒤에 의식적으로 딱 붙는 거 보고 이게 좀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감정적인 충돌도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게 좀 들더라고요. 네. 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 동아 마라톤에서 이번에 외국인 시상 제외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잖아요. 저희도 사실 잘 모르고 접근했던 건데 어쨌든 동아 마라톤 그날도 일본에서 카루라 선수가 왔는데 뭐 너무 잘 뛰었고 그 어떻게 보면 마스터즈 영역에서 그날 어떻게 1등을 하게 됐는데 그 선수랑 또 레이스 중에 좀 만나거나 하기도 했었나요? 몇 킬로 지점이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수가 가장 앞에 그룹에서 뛰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그래요? A 그룹에서 뛰었을 텐데 어느 순간 딱 저희 그룹에 합류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따라가면 몇 분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런 대화가 가능한 제가 아니었어요? 네, 이거 따라가면 몇 분에 그래서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여기 같이 그룹에 붙다가 본인이 이 페이스를 좀 확인했나 봐요. 확인을 하더니 이제 앞으로 쭉 나가더라고요. 네,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A그룹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뭐 의도했던 건 아니었을 거고 동아 마라톤에서 갑자기 이렇게 시상 규정을 좀 바꾼 거죠? 이게 이번에 바뀐 건가요? 저 몰랐는데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저도 그런 규정에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고 사실 그거는 좀 유감이긴 해요. 이제 뭐 카로 선수가 외국인 시상 규정에 제외된 거는 뭐 저도 납득할 수 없고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지만 저는 예외 규정은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버트 허드슨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래 거주했었던 선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예외 규정 정도는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하거든요. 공지도 없었잖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따로.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공지 작게 그렇게 저는 써 있었던 거는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 막 동마 끝나고 나서 많은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선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뭐 제가 우승한 거에 대해서 찝찝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들을 좀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그런 규정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쵸. 저는 주최 측에서 만들어낸 정해진 룰 안에서 열심히 달렸을 뿐이고 제가 우승을 했던 건데 그런 여론들이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저도 내가 잘못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카로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수도 트레일러닝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그 선수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밝혔죠. 유감이다. 좀 유감이다.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기분 나빠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메달을 걸고 다니면서 메달을 걸고 있더라고요. 만났을 당 사석에서 따로 만난 건데 메달을 걸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기록에 완주를 했고 그것만 된 거라고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런 규정에 시시비비에 이렇게 막 휘말렸어야 했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기록에 있어서 제가 무슨 편법을 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무슨 가로질러서 제가 무슨 부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 기록에 있어서 저희 우승한 거에 있어서 저는 떳떳하고 만족한다는 점.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정작 당사자들은 막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진짜 오로지 자기의 레이스를 펼쳐고 그거에 만족하고 이렇게 뛰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건데 그걸 보는 제3자들이 약간 좀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여전히 저는 같이 함께 트레일 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여담이지만 그 카로 선수가 CNF 150에 참가를 했었죠. 50을 했었죠. 근데 저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네. 저의 기록은 그 코스 기록은 4시간 1분입니다. 네, 4시간 1분입니다. 뭐 그런 거면 된 거 아닌가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 선수와 저는 여전히 트레이신에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 그러면 10kg대 같은 거는 한 번도 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10kg 대회 자주 나갔어요. 다 나갔었어요? 네, 자주 나갔어요. 자주라기보다는 한 시즌 올해 준비하면서 한 4-5번 정도 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10kg 혹시 PB가 어떻게 되시나요? 31분 4초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제가 이게 내 PB야 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성주 참외 네. 마라톤이었었나요? 근데 거기 10km 코스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평지가 아니거든요. 평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PB로 해야 되나 근데 진짜 PB는 원래 트랙에서 그렇죠. 딱 정해놓고 하는 게 그게 진짜 PB잖아요. 그래서 저의 PB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정도 뛰었구나 라는. 근데 그런 코스에서도 31분 초반 때면 그냥 완전 평지나 트랙 코스 같은 경우면 30분대도 충분히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예상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본인이 뛰지 않고 이렇게 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네,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거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네. 나중에 결과로 네네. 그러면 또 다시 로드로 뛰실 뭐 계획이 뭐 내년 동마라든지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토님도 아시겠지만 기록은 여러 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 한 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제가 근데 만약 내년에 동마를 뛸지 안 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뛴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일찍 트레일 러닝 시즌을 좀 빨리 끝내버리고 긴 시간 한번 투자해서 여기서 출사표를 던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간다 이건 아닌데 만약 참가하게 된다면은 좀 긴 시간을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은 좀 집중해서 아예 몸을 아예 바꿔버려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할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1월달 올해 1월 초에 아무래도 제가 홍콩 대회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산에서 많이 훈련을 했었고 홍콩 대회를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환하는 그 포인트 그 시점이 있어요. 이제 트레일에서 로드로 좀 시점에서 그 중간 시점에서 좀 그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 전환하는 시점에서 저는 몸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막 중간중간 근육통도 되게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아예 좀 일찍 트레일 러닝 대회를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좀 오래 한번 준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진짜 메인 디시죠. 네네. 트레일 러닝으로 좀 넘어와서 그동안 트레일 러닝 대회들 중에 뭐 우승했었던 대회들이 뭐가 있었죠? 막 내리막만 40km 막 이렇게 돼요. 7일 내내 산을 올라가시나요? 거기서 이제 마이 마운틴 네네. 하셨잖아요. 할 수는 있었는데 김동현 선수가 확실히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달리시나요? 저도 산 자주 시합산 많이 가지 않습니다.